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2015년도 12월 한 달만 남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국제면 기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백화점 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 사라진다, 이겁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꼽히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연말 인사가 사라지고 있다. 대신 즐거운 휴일, 해피 홀리데이스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뜻의 시즌스 그리팅 같은 인사가 주류를 장악했다.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인 IS와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서방 세계 곳곳에서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중동, 유대계 명절도 있는데 크리스마스만 유독 강조해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뜻도 담겨 있다.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산타나 루돌프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 도심의 대형 백화점이나 식당 등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란 표현은 쓰지 않는다. 세계적인 축제였던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 기독교인들이 반발했다. 올해는 커피 전문 체인인 스타벅스가 불을 지폈는데 그동안 연말이면 별, 썰매 같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무늬가 새겨진 컵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띄웠는데 올해는 이런 무늬는 모두 뺀 채 빨간색만 유지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논쟁은 확대됐다. 대표적인 막말꾼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유세 때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외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크리스마스 논란은 미국 전역과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중이다. 파리 테러 이후 유럽은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 크리스마스 흥행을 노린 추가 테러가 우려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로 떠들썩한 분위기는 찾기 어렵다. 파리에서는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테러 직후 폐쇄됐다가 며칠 만에 다시 개장했지만 조명 점등식 같은 화려한 행사는 취소됐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IS 이전부터도 크리스마스 열기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지요.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염려의 온상이 돼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처럼 불매운동한다고 크리스마스 열기가 되살아날지는 의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참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내비인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의 발표였습니다.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을 두고 벌어졌던 3파전 KT 카카오 컨소시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은행은 본 인가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새 은행이 설립되기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FTA 부분은 FTA 관련돼서 그 관련된 것만 충분히 그 야당에서 요구한 거를 우리가 수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뜻이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파국을 맞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여야가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 협상 끝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오늘 처리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은 뒤 오후에 여야 대표 사이의 회동을 통해서 합의안에 최종 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문 대표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제안하신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최고위를 비롯해서 두루 의견을 듣고 난 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연대 제안을 거부하고 새로 전당대회를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보고 대표직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셈이지요. 문재인 대표는 일단 안타깝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람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3자 연대의 또 다른 당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당 공짜,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 공동 제공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컴백홈 대리운전이 오늘 아침 7시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광고 계약이 맺어진 관계로 광고방송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어제 표정은 담담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미 토요일 밤 안철수 전 대표로부터 문안박 공동지도부 구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터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멈추지 않는 가랑비처럼 반복된 비주류의 반발과 호남 여론 악화 속에서 고전해 왔는데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지도부 내의 불통, 안철수 의원과의 지속적인 갈등도 소가리를 보탰습니다. 안팎의 곤경에 빠진 문재인 대표로서는 어떤 답을 찾았을까? 한겨레는 현재 문재인 대표 앞에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선택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는 점이 또 공통적인데요. 첫째는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대표직 사퇴 뒤에 두 사람이 함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리더십 논란으로 대표에서 물러난 마당에 다시 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사퇴 뒤에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재신임 투표로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문재인 대표의 결기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리더십이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문재인 대표 자신이 진행했던 당 혁신 프로그램이 일단 마무리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비주류의 끊임없는 사퇴 요구와
주류의 반발로 극심한 분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문안박 연대가 결국 결렬이 됐는데 숙고에 들어간 문재인 대표는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측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철수 의원처럼 시간을 질질 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 다른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완성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연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수립과 정부 수립의 차이 잘 아시죠? 대한민국 수립은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1910년 3.1운동의 소산으로 평가되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교육과정평가원이 이 연구자의 어떤 의중에 반하게 대한민국 수립으로 못 박은 것, 이 무리하게 보고서를 고친 것이지요. 한국사 대표 연구자로 참여한 강석화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연구진 명단에서 자기의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자, 정말 일사불란하죠. 정부 여당 말입니다. 교과서 국정화 이런 걸 보더라도 말입니다. 야권은 카오스, 즉 혼돈이 일상화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비돼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압박해온 새누리당이 테러와 국가보안법을 엮어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시민들의 계좌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이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한 12개 테러 방지 법안을 살펴보면 박민식 의원 법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을 보게 되면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같은 86개 범죄와 관련해서 금융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말이죠. 박민식 방안은 여기에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4개의 법안 27개 죄목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뭐가 문제입니까? 찬양 고문을 비롯해서 이적 동조, 이적 표현물 소지 같은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있는 법 아닙니까? 실제로 수사기관이 정부 반대 활동을 하거나 단순 의사 표현을 가지고 북한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찬양 고문죄로 엮어서 기소하는 일 아주 빈번했죠. 그래서 유엔도 국가보안법 악법이라면서 폐지하라고 수년째 한국에다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보안법을 들고 남의 계좌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법원의 영장 없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이 과연 믿을 만한 조직입니까? 일반인들의 금융계좌, 국정원이 제멋대로 보겠다. 이게 바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밀고 있는 대테러 방지 법안입니다. 한겨레 기사 계속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금지하겠다면서 그 근거로 밝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은 이른바 공공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기본권을 제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의 12월 5일 집회 불허 방침은 말이 안 됩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시법의 입법 취지는 집회 시위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이런 집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해도 결국 법정에 가면은 경찰의 위법한 법 집행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면서 12월 5일 집회 불허 방침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집시법 5조를 해석할 때 단순히 폭행 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직접적이고 또 명백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현 상황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도 경찰이
지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니 이번 집회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금지 통고를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자의적인 법집행이다. 이는 이미 판례로서도 정리가 된 헌법을 위배한 징벌적 성격의 금지 통고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백영경 교수의 한국일보 칼럼, 이 맥락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권력부터 복면을 벗어랍니다. 미국의 다른 많은 주들이 복면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20세기 초중반에 걸쳐서 인종차별주의로 악명 높은 KKK단의 폭력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서 KKK 세력이 눈에 띄게 감소해서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면금지법 이거 없애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혐오 범죄를 자행하는 이들이 신분을 감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미국의 사례는 복면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면을 누가 왜 벗기려는지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면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필자들은 어떻게 해서 익명으로 보호를 받는 것인가? 또한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라도 책임자를 가려서 밝히는 일은 요원하기만 하지 않은가? 그러니 지금 복면을 벗어야 한다면 그것은 권력을 가진 쪽이다. 그때까지 시민에게는 익명으로 남을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오랫동안 작정했던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말입니다. 야당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선결 조건은 혁신도 공천보장도 아닙니다. 내가 투표한 게 정확하게 n분의 1표가 되는가 하는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의 회의와 염려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닷새전 사전투표, 그 투표함 개표하는 순간까지 24시간 철두철미 감시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영남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야당 1,300만이 사는 그 땅에서 투개표 감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또 못하고요. 투표함을 그 자리에서 개봉해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할 생각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계속 지고 계속 환골탈태 운운하고 계속 당대표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국민이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180석 운운하는 이 여당의 자신감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 글을 썼느냐? 2012년 대선은 부정이니 결과를 뒤엎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투표한 것이 정직하게 집계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문 소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말 60만이 넘는 제 트위터 팔로워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김용민 특친이 과연 객관적인 표본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야권 지지자의 의견으로 본다면 꽤 시사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2,914표가 모였는데요. 제목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아니다는 불과 8%, 그렇다는 무려 86%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였습니다. 내가 한 투표가 총 득표수 중에 n분의 1로 정직하게 계산되지 않는다면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명확하진 않더라도 안개 속에서라도 사라지는 상황이 발발한다면 앞으로 투표장에는 새누리당 조직표만 집합될 것입니다. 개표 부정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역누적의 미스터리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뉴스의 재구성으로 제가 7분 정도로 축약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그를 대표적인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같은 마타도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겨레 TV 파파이스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음모론이 있었어요.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죠.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또는 단순 기계 오류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 이런 거를 증거로 오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하다가 설명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걸 오늘 퀴즈로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류적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쯤에 초기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가 유리한 지역을 개표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시작하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급변동이 한번 이렇게 촥 떨어져 있습니다. 7시쯤에 60% 정도로 수렴되는. 그러다가 9시에 52% 정도 됐을 때 당선 확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건 10시고 당 득표율은 51.6%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상 선거가 끝났죠. 시작은 6시 40분, 끝은 5시 25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개표 방송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수치가 업데이트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누적을 시켜봤어요.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누적을 시켜본 거예요.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된 시점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그 1분 단위 득표수를 누적해가지고 득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5시 25분부터 역으로 새벽 12시 53분까지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후보가 표가 더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표는 다 새벽에만 열린 거예요. 이 표를 그냥 해석하면.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열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구나 이런 데서 열려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던 것처럼 뒷부분에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열렸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어떻게 막판 개표 가능하죠? 이 투표함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나중에 까. 가능합니까? 열어보기 전에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이 의문이 풀리질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이걸 설명할 사람을. 이상은 11월 20일 업데이트분. 이제는 11월 27일 방송분. 녹양동 제4투표구에는 10시 16분에 기계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10시 38분에 저 제4투표구는 종료가 돼요. 개표가. 그러고 나면 뭐가 일어나면 여기서 그 판사 출신이죠. 보통. 선언을 합니다. 개표 끝났다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발표하거든요. 그것도 기록에 남아요. 이건 다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근데 10시 38분에 문재인이 우세한 녹양동 제4투표구가 기계를 통한 개표는 10시 38분에 끝났는데 이게 선언이 된 거는 11시 55분에 공표됩니다. 그런 다음에 방송은 10시 36분에 됩니다. 개표는 끝났는데 2시간 있다가 방송에 나왔다고요. 이런 현상들이 누적되면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그 현상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요런 녹양동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이. 앞에 개표가 끝났는데 한참 있다가 발표되는 방송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 케이스를 조사하다 보니 그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있어요. 전 이게 역누적 미스테리의 그 구성물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항동 제3투표구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52.9%, 46.9% 이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온 동네예요. 10시 28분에 개표가 시작돼가지고 기계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죠. 10시 39분에 전자개표기 상으로는 개표가 끝났어요. 그거를 선관위원장이 10시 56분에 수기로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방송은 8시 5분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항동 제3투표구가 방송에 발표된 시간은 8시 5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김어준 총수는 이보다 앞서서 작년 7월 4일에 이미 퀴즈를 한 번 더 낸 터. 2004년에 미 의회 공청회에서 이 프로그래머 클린턴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커티스라는 사람은 이제 2000년 왜 플로리다 부시가 처음으로 당선됐던 그 선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 공화당의 플로리다주
대변인이었던 톰 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커티스라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원하는 숫자대로 투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그것이 아마 그런 부정이 있을까봐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모델을 만드는 거다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줬어요. 아, 원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닌 걸 알고는 양심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주장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이후에 있던 선거에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지만 주별로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후에서 이제 공청회를 열고 이 사람을 부른 거죠. 이 핵심 주장은 간단해요.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미국의 개표 시스템 가지고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선만 보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개표 조작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미국의 관련 다큐에 많이 등장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거론한 이 사람이 했던 말. And it took all of the votes, put them together, and basically made the vote come out 51-49. Pretty much like your election, right? 모든 표를 모아서 결국 51대 49로 만든다. 당신들 선거와 비슷하게. Why 51-49? Because if you have it 50-50, you take a chance on forcing a hand count. So you want it just far enough apart that it looks like a victory that you can't contest, but not far enough apart that it's easy to look at. 만약 50대 50이라면 재검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승부가 확실하게 갈려서 검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서 우열이 뚜렷하게 갈려서도 안 된다. But you never see it happen. It happens in the machine. You know, the supervisor elections could be standing right there and they would never know it happened. 한국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기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선거 감시자가 옆에 있다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모른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제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향해서 환경 전문가들이 붙인 수식어입니다. 경향신문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초래하고 있는 자연재앙과 인류사의 파국을 막는
또 한 번의 중요한 로드맵과 목표를 세우는 회의라는 겁니다. 이 회의에서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던 중국, 이 G2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주목됩니다.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현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나라가 178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90%를 넘는다는 점도 파리 총회의 무게와 의미를 키우고 있는데요. 과거 당사국 총회에서 별다른 합의나 성과가 없었던 것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선진국과 경제발전이 더 급한 개도국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전의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총회에서 합의문이 도출된다 해도 2020년 이후 기후변화 전망이 장밋빛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의 목표치와 다른 나라들의 목표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유엔은 2도 정도로 억제시켜야 한다. 금세기까지 말이죠. 자, 그러나 각 나라의 자발적 감축 계획을 보게 되면은 아주 열심히 해도 평균 기온 상승폭이 2.7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크네요. 2도와 2.7도. 예. 자, 그런데 이 파리 총회 시점과 맞물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의 토론이 생각납니다.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세계 각국 대표들이 교토 의정서를 협의했다. 한국이 10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데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맞춰갈 수 있을지를 묻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예상치 못한 질문인 듯 표정으로 준비를 잘해서 배기가스 등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하나마나한 말을 이어가더니요. 결국에는 설명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산소를 산소가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세계 10대 배출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춰갈 수 있겠느냐. 또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맞춰나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준비를 잘 해서 그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커다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산소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일보 기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론스타 등 투자 전문 회사에게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의 빌미를 제공한 투자 보장 협정. 이게 개선이 돼야 하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의 ISD 관련 조항은 한미 FTA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은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로만 존재한 회사를 앞세운 글로벌 자본 투자자들의 ISD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우리 정부가 맺은 87개 투자정보 협정을 전수조사해봤더니 페이퍼 컴퍼니를 투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 협정은 단 2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지금 한미 FTA의 ISD라는 독소 조항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 차익으로 5조 3천억을 챙긴 론스타가 2012년 한벨기에 투자정보협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1천억을 보상해달라는 ISD를 이렇게 제기했는데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와, 외환은행 매각 차익으로 5조를 가져갔는데 한벨기에 투자정보협정의 허점을 이용해서 5조 1천억을 가져가겠다. 야, 정말 론스타군요. 예. 자, 그래서 정부는 투자정보협정조약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밝혀왔는데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중 FTA 역시 이 독소조항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다국적 투자자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주로 유럽 또 중국 영토인
홍콩인 점을 감안한다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다국적 투자자들의 ISD 악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FTA 관련한 소식이 또 있네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새벽까지 한중 FTA 비준동의안 문제로 협상을 벌여서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자, 그런데 무엇이 물밑에서 오갔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조선일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당이 원하는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그리고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이 주고받은 법안이라고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 진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카지노나 나이트 이런 거 없는 호텔은 허용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이 되겠네요. 야당이 원했던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은 본사 갑, 대리점주 을, 이 둘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죠. 이와 함께 야당이 추진해온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도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라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법정 근로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총 시간은 2285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 많이 하기로 세계 1위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가지고 그 나머지 근로 여부는 새로운 노동자에게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펴기도 했는데 거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9%가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법을 어겨도 벌칙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탈법 관행이 널리 형성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집에 있다고 쉬는 겁니까? 이래저래 또 메신저로, 또 인터넷으로 업무 지시가 오가고 말이죠. 업무 생각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이번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예비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지요. 안착하려면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중앙일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추진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세력 간의 갈등을 비롯해서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국 카카오은행 같은 경우 카카오가 10%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무늬만 카카오은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소유주가 분명히 이름대로 카카오가 되든지 아니면 딴 주체를 내세우든지 이러자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이야기 같지만 은산 분리를 싫어하는, 즉 기업이 은행 소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삼성재벌의 입장을 옹호해온 중앙일보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 중에는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 부주석의 조카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이권 청탁과 함께 4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 또 서울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면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내용. 이 기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두에서 IS 테러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무드가 사라진 미국 이야기를 했지요.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신자 수는 16억 명으로 추정된다. 수니파와 시아파를 가릴 것 없이 무슬림 대부분은 온건한 신자다. 문제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칼리프의 시대로 돌아가서 쿠란과 하디스에게 충실한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이다. 이렇듯 경직된 원리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 중에 폭력 집단은 전체 무슬림의 1%도 안 된다. 나머지 99%의 온건 무슬림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환원주의적 오류다. 광신적 과격파 때문에 이슬람 세계 전체를 배척하고 적대시한다면 이들 모두가 서구의 적이 될 수도 있다. IS와 알카에다를 물리적으로 섬멸한다고 해서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물리적 보복을 가할수록 이들에 대한 동조 세력은 더 늘어난다. 극단주의 확산과 구조적 원인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슬람권에 만연해 있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불평등, 종족 그리고 종파적 차별과 소외, 청년 실업 등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이슬람 테러를 근절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여기에는 이슬람권의 각성이 필수적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이슬람권 국가, 지도층, 지식인들에게 있다.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해서 포용의 자세로 원리주의 급진 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때라야 반전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딸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걸 누구도 대답하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다.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기온이 더 올라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8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서울과 영동,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자유기고가인 노정태 씨의 경향신문 칼럼 청와대로 가지 말자, 이 제목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세력 과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하지만 매번 집회가 열릴 때마다 마치 정해진 식순처럼 경찰버스를 훼손하고 캡사이신 섞인 최루액을 맞으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적당히 늦은 시간이 되면 집에 간다. 설령 어쩌다가 경찰버스를 뛰어넘고 청와대로 가는 길을 개척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청와대로 가서 대체 뭘 어쩔 것인가? 대통령이나 그 외 중요인사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순간 시위대는 경찰의 주장대로 폭도가 돼버린다. 우리는 청와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수 없고 반면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쪽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서 세력을 과시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눈길조차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집회가 커지고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되면 모든 언론은 일제히 폭력에만 초점을 맞춘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외신 기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우리 스스로의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시위의 쟁점을 알리고 지지를 끌어내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청와대로 가지 말자. 대신 방향을 돌려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정의구현 사재단의 김인국 신부가 시위대의 방향을 불타버린 남대문 쪽으로 돌리면서 했던 연설의 내용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단 한 명의 권력자 대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하고 행동을 이끌어낼 해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